민서 5분 글방. 오늘은 만만한 것에 대한 두 가지 글을 선생님이 썼어요. 하나는 만만하게 여겨지는 이유하고 해결 방안, 하나는 만만한 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반대되는 입장의 글인데, 우선 만만한 거에 대한 해결 방안과 뭐에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네, 뭐 사람들에게 자주 무시당하고 약속을 자주 어겨지고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집중을 안 해주는. 약속을 어긴다는 거는 민서랑 약속을 했는데 자꾸 깨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은 변경을 하거나 그날 당일 취소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어쩌면 우리의 이제 심리적 구조와 행동 패턴 그리고 뇌의 반응 방식에 깊이 얽혀 있는 걸 수도 있다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어요. 상대의 심리적인 구조와 행동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만만한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심리 내과학적 배경,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살펴보자고 했었죠. 만만한 사람은 우선 어때요? 행동적 특징을 얘기해보자면 거절을 되게 어려워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속상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남은 되게 많이 챙기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 또한 말투나 자세에서 좀 확신이 없어서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나도 확실히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해요. 그리고 무리한 부탁에 대해서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건드려도 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 경험과 뇌의 반응 방식으로 깊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에 연관이 되냐면,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절하면 미움받는다. 그리고 자기 주장보다는 수능이 안 된다. 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그쵸.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생존 전략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편도체가 갈등을 위협으로 인식해요. 어떤 사람은 갈등을 도전으로 인식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건 위협이야, 위험이야 라고 해서 스스로를 조절하려고 하죠. 이렇게 반복된 불안 경험이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거절이나 의견을 되게 위험한 것처럼 느끼게 돼서 참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한 말을 인용해서 민서가 소개해 주자면, 브레네 브라운은 이제 경계를 세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정한 친절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을 지켜낸 뒤에 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는 없어요. 시간과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하고 만만하다 하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만만하다는 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죠. 그렇죠. 불쾌했을 때 내가 만만하냐고 하죠. 만만해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힘들 때는 힘들다고 거절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더 이상 만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작은 연습을 해보자면 말투를 좀 단호하게, 그리고 글을 좀 써보고 뇌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눈 맞춤과 자신감 있는 자세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만만해 보인다는 매력이 없다 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민서는? 아니면 만만해 보인다가 매력이 있다 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력이 없다? 네. 만만하다는? 그죠? 우리가 만만하다를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여기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죠?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보면 거절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영역으로 새로 학습을 해서, 만만한 사람이란 정체성은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거쳐나갈 수 있는 패턴이다. 그죠? 그냥 그게 인식이 돼버리면 그게 좀 바꾸기 어려운 거죠. 상대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는데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어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피곤한 거고. 근데 그 예민하다, 나만 예민해? 뭐 나만 추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타인의 내 감정을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확신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기가 경계를 좀 세워야 자기가 친절 베푸고 싶을 때 베풀어야지,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강요된 친절을 베푸는 거는 그건 좀 폭력적일 수 있죠. 민서는 만만하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근데 만만하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상대가 정말 내가 나보다 훨씬 아래로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밑으로 본다. 그러니까 막 뭘 하면 시키고 그래. 음. 그다음에 너가 했었어야지 하고 비난하고 부려먹는 이런 것 게 같아요. 모두가 다 만만하다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만만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가려고 만만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가서 굳이 좋은 게 뭘까 자기가 만만하게 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절하다, 착하다, 만만하다는 어떻게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글을 읽고 얘기를 해보자면 만만하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얘 시킨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거절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 만만하다고 하는 거면 친절하다는 그러니까 그 친절하다는 대상이 그 상대를 상대하는 사람보다 훨씬 약간 어른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릇이 크다? 만만하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친절하다는 내가 친절을 베푼다 해가지고 베푸는 느낌의 선의를 베푸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착하다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우리가 나쁘게 쓰이잖아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뜻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착하다라고 묘사를 해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라고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기 만만하지 않기 위해 기억할 명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가장 마음에 드는 명언에 대해서 읽어보고 무슨 뜻인가 얘기해보세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요? 네. 부드러움은 진정한 강함이다. 부드러움은 진정한 강함입니다. 네.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만만함은 친절의 다른 이름이다. 이거는 좀 만만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어떤 거요? 아니 근데 미상은 아니잖아요. 만만함은 친절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만만함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 네. 말이죠. 네.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선생님은 빈컵은 아무것도 따를 수가 없다. 먼저 자기 자신을 채워라. 물이 있어야 누구한테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해서 베푸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를 갉아먹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침묵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허락이 된다. 그래서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히 무례해서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거기를 막 헤집어놔요. 누가 구두를 신고 민서 집에 막 들어오면 물론 제지를 하겠죠. 그리고 민서 화장실에 갑자기 무례하게 들어와서 오줌을 쌌어요. 무례하게. 그럼 제지할 거죠. 그런데 그냥 마음이나 감정의 공간에 누가 와서 마음대로 와서 구두발로 밟고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는 거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의를 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만만한 거는 고쳐줄 수 있는 가치다.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부모가 좀 굉장히 통제적이거나 신경질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착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서 생존 전략을 익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자기의 기분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민서가 어느 부분에서 자기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민서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민서 감정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억제를 많이 시켰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진 않지만 뭐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점차 자기 모습을 찾아갈 거예요. 만만하다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죠. 어쩔 때는. 그죠? 근데 만만하다는 거를 사람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평화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이 무조건 만만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린이들 세상은 그 두 개를 구별을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른들은 헛소리 안 하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데 친절한 사람들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어른들의 만만함은 너무 요란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실속이 없을 때 사람들 만만하다고 근데 느껴요.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느 정도 거기 위보다 더 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넓이나 인격의 수양이 됐으니까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가 나보다 못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닐 때. 이번에는 이제 긍정적인 글을 만만함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해 보세요. 만만함의 가치는 이건 좀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쓴 글이에요. 착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고 다만 아픈 것을 감추는 데 익숙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손해보는 게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거 잘 챙겨. 칼 같아.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참을성, 배려, 양보를 만만함이라고 착각하면 그 만만함이라는 그 단어에 갇혀서 참을성이나 배려, 양보 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따뜻함은 당연한 게 아니라
훈련된 결과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브레네 브라운이 진짜 강함은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게 사람들이 약점을 보여주면 내가 견딜 만한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취약성 때문에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우상화하는 사람하고 내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그 말을 했거든요. 여자가 외모가 못생길수록 주변에 여자친구가 많고 남자가 지능이 떨어질수록 주변에 남자친구가 많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 여자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좀 잘난 애들 곁에는 없어요? 그거는 다른 건 다 완벽한데 그게 그 부분이 결핍일 때 있죠. 다른 건 다 완벽한데 외모적 결핍이 있을 때는 다가갈 수 있는데 정말 예쁜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여자애들은. 그렇죠. 오히려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 옆에 있으면 그 타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 예쁜 애 옆에 쭈구리라고 되고 싶어 하는 여자애들은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어도. 단짝을 하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대충 어울릴 뿐이지. 그냥 어울리고 아니면은 그럴 수는 있지. 나도 그 정도 괜찮아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계속 막 남자들한테 부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면 그럴 수도 있죠. 기분이 나쁠 수도. 그래서 만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낮은 톤으로 말하기도 하고 감정을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죠. 근데 이거는 만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너그러운 사람의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감정은 유연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고 뇌과학적으로도 전두엽과 편도체의 조절 능력이 뛰어날 때 사람은 너그러울 수 있어요. 친절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 지능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지금 막 악어한테 물리고 있으면 친절할 수 있어요. 그게 급하죠. 빨리 생존이 내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되게 안정적인 아이들은 남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 중추인 후대 상피질이 활발하게 발달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내 감정 말고 남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 지연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지연이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일단 지연이는 이제 자주 친구들의 부탁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뭘 들어달라면 들어주고, 그다음에 불편한 일이 있어도 쉽게 짜증을 내지 않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몇몇 친구들은 이제 걔가 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약간 수준이 낮기 때문이죠, 그죠? 그쵸. 그래서 자기 일을 떠맡겨요. 근데 지연이는 단지 관계라는 걸 지키고 싶어서 참아왔을 뿐이지,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좀 조용하고 유순하지만 안에서는 끊임없는 자존감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프레드리 니체가 이렇게 말했죠. 진짜 귀족은 조용히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되게 멋진 말 아닌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막 너무 티를 내거나 아니면 조금 호들갑 떨고 손해를 봤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쪼가 있다고 그러죠. 쪼가. 그러면 너무 사람이 얕아 보여요. 그러니까 와인잔이 작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막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렇게 넓으니까 파도가 흔들려도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되게 작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용한 다스림 속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참는 길을 택했다가 그다음 갑자기 손절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갑자기 왜 손절을 하냐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거를 참은 후에 하는 결과이기도 하죠. 제가 요즘에 이제 여름방학이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나를 이 정도로 막 무시하고 그러진 않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질이 안 좋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있으면 나까지도 그런 게 좀 영향이 미칠까봐. 영향이 바뀌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만 자꾸 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얼굴 근육들이 막 그렇게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웃는 게 아니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거리를 두니까 되게 제가 감정을 이렇게 말하거나 누굴 험담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자기 주장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서가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 나온 아이처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진 않잖아요. 민서가. 그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상대에 따라서 민서를 쟤는 의견이 없는 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미숙해서. 네,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관계를 지키고 싶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일이 잘못 꼬일 것 같기도 하고
얘랑 같이 공감한 음. 거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길 생길 수도 수도 관계를 있을까 봐. 지키는 것보단 자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저는 잘 말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차피 얘기해봤자 그게 다 소문이 날 건데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뭔가 더 부쩍 심해져서 그래서 그걸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너가 갑자기 거리를 왜 두냐, 그런 걸 뭐 눈치채요? 눈치채더라고요. 몇 애들만 좀 눈치 있는 애가. 그래서 너 혹시 뭐 나한테 무슨 서운한 거 있냐고요? 서운한 거 있냐고, 그리고 내가 언제 뭐 너한테 좀 나댄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좀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그냥 같아서. 그런 걸 얘기할 때 뭐 솔직하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내가 요즘에 기분이 안 좋다 이 정도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나도 사춘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면 되잖아요. 이게 만만하다는 말을 좀 다르게 쓸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만만하다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만만하다가 편안하다, 친근하다. 유순하다는 게 뭐예요? 아, 유하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부드럽다. 부드럽고 순하다. 남을 대할 때 화가 없고 꼬임이 없다. 온순하다는 건 좀 따뜻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유순하다는 행동에 대해서 너 왜 때려!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여기 아까 치고 갔어 하면 생각이 되게 부드럽고 유하다라는 거죠. 유하다라는 거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울 유. 고통을 삼킬 줄 아는 내면에 기품이 있고 타인의 감정을 끌어할 수 있는 넓음이 있을 때면 그것을 만만하다로 오해하면 안 돼요. 곁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 어려서 자라나는 동안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민서가 만약에 마음적으로 뭔가 단호하고 굳건한 게 있다면 그걸 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본능이에요. 강아지도 알아봐요. 내가 뭔가 마음에 굳건하고 단호한 면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외부의 반응에 너무 반응을 크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스쳐가는 시간이니까. 근데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만만함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직 어려서 자기 자신을 내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그래도 되는 애로 취급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뭔가를 되게 잘 하거나 좀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감이 없는 편인가요? 민서가? 아니, 있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원래 평소에 애들 되게 자주 무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주 다른 아이들을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를 갉아먹는 느낌? 틈만 나면? 그러니까 뭐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던 무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가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왕따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A, B가 같은 편은 아니고 A가 B를 종으로 여기고 그런 느낌. 곰팡이 같은 사이네요, 서로. 그렇죠. 서로 세균 같은 사이네요.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같이 부딪혀 있는 데는, 사과가 부딪혀 있으면 그 부분만 시퍼렇게 그 검정색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네요. 그죠? 근데 그런 관계 빼고 다른 관계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참.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해결할 문제죠. 우리가 뭐 남의 인생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물들이면 됩니다. 물들일 수 있는 아이는 물들이면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그죠? 항상 먼저 웃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 그는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완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지 않아도 이 상태가 내가 안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만만한 것에 대한 이유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중심이 있고 단호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해요. 미안하다고 자주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되게 많이 웃고 많이 즐겁고 많이 모든 일에 되게 정겨워하는 애들. 그렇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 그런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오려면은 그 부정적인 거에서 이제 한 걸음 뒤로 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애들이라고 더. 부정적인 거를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느껴요. 사람이니까. 햇빛은 다 누구한테나 다 비치잖아요. 근데 그 햇빛을 등지고서 있으면서 내 인생은 그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햇빛을 보고 있으면 돼요. 햇빛은 무료죠. 바람도 무료죠. 근데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은 그늘이었다. 그러니까 지가 등지고 있었어요. 햇빛을 등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껌껌하죠. 그래놓고 나는 그늘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것들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막 덜컥거리는 얼음의 소리가 되게 경쾌해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1,800원밖에 안 하잖아요. 편의점에서. 근데 그것도 얼음이 녹았네, 안 녹았네, 아이스 카페라떼가 맛이 없네, 싸구려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할 거면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삶의 그걸 왜 그런 기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한테서도 기쁨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쁜 점만 찾을 수밖에 없죠. 그죠? 화내지 않는 사람을 얕보면 안 되죠. 그는 싸울 가치조차도 느끼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해돼요? 네. 선생님은 이제 기분이 좋을 땐 ENTP고 기분이 안 좋을 땐 INTP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와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대화를 끝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 상대가 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아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다. 아 힘들었겠다 이 말은 너 또 시작이구나. 아니면 그만해라. 너무너무 딱 맞는 상황이거나 진짜 힘들었겠구나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남의 삶을 바라볼 땐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오 그래요? 왠 줄 알아요? 남의 삶이 나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금전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데이터를 세워요. 그래서 남 분석할 때는 엄청나게 지성적이에요. 근데 자기는 못 자기는 나는 맨날 막 남 욕하는 어떤 아줌마가 자기 언니가 전화 오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아? 그랬더니 또 남 욕하려고 전화했다고. 자기 언니가. 그렇게 말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민서는 너그럽고 상냥함을 유지하는데 만만해 보이더라도 그걸 유지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더 마키아벨리처럼 좀 강해 보이면서 근데 그걸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앞에서는 만만하게 행동하지 않겠죠.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군요. 콩 심은 내 콩 나고 파 심은 내 파 나는. 그래서 그 함부로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 앞엔 좀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 부드러움을 알아보는 전 딱 사람한테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유순하게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되게 뭔가 착하고 나한테 자주는 애들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좀 케어하고 뭔가 나를 정겹게 대해주는 똑같이 대해요 저는. 그 민서가 먼저 그렇게 대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싫어요. 그건 또 싫어요? 먼저 그러니까 어떤 애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말을 거는 게 더 나아요. 그렇군요. 뭐 그런 말이 있죠. 3번 이상 밥을 샀는데 3번 이후로도 밥을 안 사는 사람하고는 손절하라고. 먼저 베푸는 것도 우리 나쁜 거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었거나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되게 만만하다는 거랑 그다음에 친절하다는 거. 근데 이제 착하다는 표현이 원래 좋은 표현이잖아요. 선하고. 선하죠. 근데 그런 긍정적인 선택을 한다. 이제 부정적이게 쓰일 때도 있잖아요. 착하다는 게 이제 만만하다랑 매력이 없다. 가치가 낮은데 매력이 없다. 착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딱히 그 애가 있는데 그 애한테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착하다. 특별한 설명할 만한 묘사할 만한 이렇게 형용사가 없어서. 이렇게 10대 애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착하다는 것 자체가 그 상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자기가 높은 그런 길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남들하고 똑같아지지 않겠다. 근데 그런 걸 알기에는 너무 어리죠, 너네가. 그죠? 근데 아무리 5살짜리도 자기한테 친절한 사람들은 알죠.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뭔가 친절을 베풀면서 그걸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절을 베풀면 그 화답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친절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싫어요, 그런 거. 그거는 우리는 동물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건 만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거절하지 못하겠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래적인 친절? 그런 거는 어른들 사이에 많아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당연함 속에서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건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한마디를 하자면 만만함이란 좋게 보면 좋게 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고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 만만함은 가치 있는 만만함을 알아보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